자, 이번에는 혼자 모드가 아닌 스크래치 코딩을 이용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혼자 모드이기 때문에 먼저 전원을 한번 빼주시고요.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혼자 모드일 때는 띠링 이라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 코딩 모드일 때는 띠리리링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때는 LED가 켜지지도 않고 모터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스크래치 코딩을 해야지만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이 움직이는 모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스크래치를 켜시면 무대창에 이렇게 검정색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비트브릭 미니 B를 전원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 컴 숫자라고 뜹니다. 이 컴 숫자를 다시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1번 포트에는 손바닥 모양 아이콘이 있고 10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고요. 밝기 센서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자꾸 바뀌죠. 밝기 센서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의 밝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센서에 손을 갖다 대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꾸 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LED가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D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A 포트에는 서브 모터, B 포트에는 DC 모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C 모터를 현재 연결하지 않았는데 아이콘은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스크래치랑 메인보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불빛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만 켜져 있을 때는 전원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초록불까지 켜져야지만 스크래치랑 연결된 상태입니다. 메인보드에는 두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가리거나 빛을 비출 수 있는 밝기 센서가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센서 창을 보면 이 두 가지 센서에 대한 센서 값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1023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고 있고,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기 센서도 밝을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브릭 2분기인 미니 B의 경우에 이제 1분기였던 미니 P와 비교해서 가변 저항이었던 게 이렇게 밝기 센서로 바뀌고 DC 모터였던 게 서버 모터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LED가 1분기에서는 1구짜리였지만 2분기에서는 2구짜리로 바뀌어서 공작 때 동물의 눈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변경된 것 외에는 스크래치에서의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밝기 센서의 사용법하고 서버 모터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에 대한 것만 스크래치에서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밝기 센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끔 코딩을 하다 보면 이 센서 창이 굉장히 이제 그래픽을 가리기 때문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대 안에서는 옮길 수가 있는데 무대 바깥쪽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브릭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비트브릭 숨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잠깐 숨겨져요. 비트브릭 보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은 이 센서 창의 오른쪽 귀에 X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 X자 표시를 눌러도 잠깐 사라집니다. 이 버튼을 잘 활용하시면 이 그래픽을, 무대창을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밝기 센서를 사용할 때는 맨 위에 있는 이 센서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 값의 화살표를 누르면 두 번째 밝기 센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 밝기 센서 값이라고 하는 목록으로 바뀝니다. 이 센서 값 블록으로 바뀌고요. 비트브릭 보이기에 보시면 현재 이 센서 창에 보이고 있는 두 번째 포트에 숫자들이 있죠. 이 밝기 센서 숫자가 현재 이 밝기 센서 값에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환경에서 밝기 센서 값이 660 정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 660이 나오는 거고, 밝기 센서를 가려서 숫자가 한 지금 14 정도 되는데 이때의 밝기 센서 값은 14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코딩을 해볼게요. 밝기 센서 값에 따라서 이
비트캣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바꾸는 게 이렇게 크기를 퍼센테이지로 정하기 블럭 있죠. 이 안에 밝기 센서 값을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꼬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밝기 센서 값으로 정하기가 되고,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면 현재 밝기 센서 값이 꽤 크기 때문에 비트캣도 커집니다. 밝기 센서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줄이게 되면 비트캣의 크기도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밝기 센서 값을 이용하는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니까 효과 중에 밝기랑 연관이 있는 밝기 효과를 정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밝기 효과를 정하기는 한번 처음에 기초값이 0으로 되어 있었죠. 크기를 100%로 맞춰준 다음에 코드를 클릭하면 현재 밝기 효과가 0일 때는 밝기가 변하지 않네요. 100으로 한번 맞춰보죠. 100으로 할 때는 너무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즉, 이 밝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숫자 안에 밝기 센서 값이라고 하는 블럭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밝기 센서 값이 0에 가까울 때는 밝기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고, 밝기 효과가 100 이상이 돼버리면 너무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밝기 센서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인데 밝기 효과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이기 때문에 이 센서 값으로 이 밝기 효과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변환 블럭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변환 블럭에서 센서를 밝기 센서로 바꾸시고 원래의 센서의 값을 블럭의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블럭의 값이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밝기 센서 값에 따라서 밝기 센서가 어두울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의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밝기 센서가 밝아져 가지고 1023에 가까워지면 블럭이 이제 최대값인 100에 가까워지므로 이렇게 비트캣도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조건문을 이용한 밝기 센서 값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참일 때와 참이 아닐 때의 그 행동을 다르게 이제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밝기 센서이기 때문에 만약 주변이 어두워지면 비트캣이 어떻게 변할까요? 비트캣이 회전을 하고, 밝지 않을 때는 회전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과 아니면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 밝기 센서의 값이 현재보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워진다면을 스크래치 코딩으로 표현을 하면 현재의 밝기가 한 580 정도 저는 나오는데 이 밝기보다 더 숫자가 작아지면 되죠. 연산을 이용해서 만약 밝기 센서의 값이 현재의 값보다 작다면, 즉 현재의 값이 저는 한 590 정도 나오는데 적당하게 저는 30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밝기 센서를 가려서 값이 300보다 작아지게 되면 비트캣이 회전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회전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만약을 써도 되는데, 이때는 반대로 돌게 해보죠. 반대로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현재는 밝기 센서 값이 30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이 환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1도씩 돌고 있고요. 메인보드에 있는 밝기 센서를 가려서 300보다 작아지게 만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15도씩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밝기 센서를 밝게 하면 왼쪽으로 돌고요. 가려서 어둡게 하면 이렇게 빨리 오른쪽으로 도는 코딩이 조건문을 이용한 센서 값을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모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웠고요. 비트브릭의 이제 카테고리에 보면 맨 밑에 서버모터 각도 블럭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비트브릭을 스크래치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모터의 경우에 포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포트에 있는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A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A를 선택하시면 A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모터의 각도를 몇으로 정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각도로 보낸 다음에 그 각도를 다시 바꿔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모터의 각도를 0도로 정한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도 필요가 없죠. 0도로 정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면 서브모터가 0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코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서브모터의 경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각도의 범위가 0도부터 180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도에서 180도로 모터 각도가 바뀌었다가 다시 0도로 반복적으로 바뀌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트를 다시 설정해 주고요. 모터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인 180도를 적어 놓은 다음에 반복하기를 이렇게 씌우면 0도에서 180도로 갔다가 다시 0도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코드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0도에서 180도 그리고 180도에서 0도로 가야 되는데 그 모터가 움직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순간이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모터가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다리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한 후에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0도에서 180도로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1초 기다리기를 한번 빼보도록 할까요? 자, 1초 기다리기를 이렇게 코드에서 빼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0도에서 180도로 가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각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기를 중간중간 잘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만 집어넣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0도에서 180도로 갈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180도에서 0도로 갈 때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0도에 머무르는 한 각도에만 고정되어 있게끔 보이는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다리기를 잘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모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려면 기다리기에 숫자를 좀 줄이면 됩니다. 한번 절반이 0.5초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0.5초 간격으로 줄이면 2배 빨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숫자를 너무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0.01초를 줄이면 거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다리기 없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모터를 움직일 때 재미삼아서 모터를 누가 더 빨리 움직이나 경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기다리기를 굉장히 0.00001초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이제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